무섭게 왜 이러는 거야? 제 목소리의 녀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땅이 낮게 울리는 듯한 위협적인 울음소리를 내며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처럼 앞발로 땅을 긁어댔습니다. 지난 3년간 제 발치에서 새근새근 잠들고 제 손길 한 번에 세상을 다 가진 듯 꼬리를 치던 온순한 녀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목숨과도 같던 자식이라 여겼던 백구에게 쫓겨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녀석이 처음부터 제게 이빨을 드러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구와 저의 첫 만남은 모든 것이 물에 잠길 듯 세차게 비가 쏟아지던 3년 전 어느 질척한 여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의 여름은 유독 지독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 같은 빗줄기는 며칠 밤낮으로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평생 이런 비는 처음 본다며 혀를 내둘렀고 낡은 라디오에서는 연일 위험을 경고하는 재난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앞산 계곡물은 이미 성난 황소처럼 포효하며 둑을 넘기 직전이었고 마을 앞을 흐르던 작은 강은 온갖 잡동사니를 집어삼킨 채 흙탕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낡은 우비를 뒤집어 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와 사방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에 정신이 아득했지만 혹시나 밭에 세워둔 지지대가 쓰러지지는 않았을까, 둑이 무너져 집까지 물이 차오르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강가에 다다르자 거대한 물줄기가 모든 것을 쓸어버린 기세로 흐르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센 물살에 속수무책으로 떠내려오던 하얀 뭉치를 발견한 것은 처음에는 비에 젖은 비닐봉지거나 누가 버린 스티로폼 조각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시선을 고정한 채 한참을 바라보는데 그 하얀 뭉치가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필사적으로 내 발을 허우적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저도 모르게 터져나온 비명은 굉음 같은 물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이미 녀석은 제 눈앞을 스쳐 저만치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몇 분도 채 버티지 못하고 저 거대한 흙탕물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릴 터였습니다. 그 작은 생명이 거대한 자연의 분노 앞에 쓰러져가는 모습을 저는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디찬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순식간에 허리까지 차오르는 차가운 강물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발밑에서는 세찬 물살이 제 다리를 휘감아 당겼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온몸이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직 떠내려가는 작은 생명만을 바라보며 필사적으로 팔을 뻗었습니다. 몇 번의 헛손질 끝에 마침내 손끝에 물컹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닿았습니다. 저는 놓칠세라 녀석의 작은 몸을 힘껏 끌어안고 온 힘을 다해 무트로 기어 나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품에 안긴 녀석을 내려다보았을 때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녀석은 젖은 솜처럼 축 늘어져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온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코끝에 귀를 대어봐도 숨소리 하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녀석의 작은 가슴을 주무르고 제 체온으로나마 작은 몸을 덮이려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만 달라고 그렇게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포기해야 하나 싶던 바로 그 순간 기적처럼 녀석의 작은 몸이 움찔하더니 이내 콜록거리며 한 움큼의 흙탕물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는 가느다랗게 그러나 분명하게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안도의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날 이후 녀석은 제 삶의 가장 큰 부분이 되었습니다. 온몸이 눈처럼 새하얀 털로 뒤덮여 있어 저는 녀석에게 백구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얼마나 굶주렸는지 처음 며칠간은 밥그릇에 얼굴을 파묻고 허겁지겁 사료를 삼켰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안쓰러워 저는 매일같이 쌀뜨물에 북어 대가리를 넣고 푹 끓여 영양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힐끔거리던 녀석은 며칠이 지나자 제 손길을 피하지 않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발치에 다가와 몸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놀라운 속도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뼈만 앙상하던 몸에는 포동포동 살이 올랐고 푸석하고 더러웠던 털은 어느새 윤기가 흐르는 새하얀 비단결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녀석의 눈빛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졌습니다. 두려움과 경계심이 가득했던 눈동자에는 어느새 깊은 신뢰와 애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밭에 나가면 백구는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제가 호미질을 하면 바로 옆에 얌전히 엎드려 꾸벅꾸벅 졸다가도 제가 잠시 허리를 펴고 아이고 허리야 하고 앓는 소리를 내면 어느새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그런 녀석이 기특해서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주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듯 꼬리를 프로펠러처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제 삶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낡은 괴종시계 같았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정막 속에서 잠이 들었죠. 웃을 일도 울 일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습니다. 제 세상의 색깔은 모두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흐릿했습니다. 그런 제 삶에 백구가 들어온 후 멈춰있던 시계 태엽이 다시 삐걱이며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의 작은 숨소리 하나, 꼬리짓 한 번에 제 하루는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흑백이던 세상에 따스한 색이 하나둘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백구는 그저 물에 빠진 작은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녀석의 몸집이 커지는 것 이상으로 제 마음속에서 녀석이 차지하는 자리는 하루가 다르게 깊고 넓어졌습니다. 녀석은 유난히 영특했고 때로는 사람보다 더 깊은 속내를 지닌 것처럼 저를 놀라게 하곤 했습니다. 녀석의 까만 눈동자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치 내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초여름 밭에 심어놓은 옥수수가 어느새 훌쩍 자라 제 허리춤까지 올라오고 따가운 햇살 아래 땀 흘려 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날도 저는 쪼그려 앉아 한참이나 김을 메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와 겨우 몸을 일으켜 세우는데 손목이 허전했습니다. 늘 손목에 차고 있던 낡은 은팔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장터 좌판에서 큰맘 먹고 사주었던 제게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 귀한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그 생각에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사색이 된 얼굴로 방금 전까지 일했던 박고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호미로 흙을 파헤치고 손으로 잡초를 헤집었지만 팔찌는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해는 뉘엿뉘엿 서산을 넘어가며 붉은 빛을 토해내고 있었고 저는 거의 울상이 되어 마당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잃어버렸구나. 남편의 마지막 흔적마저 내 손으로 놓쳐버렸구나.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서 얌전히 엎드려 저를 지켜보던 백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코를 킁킁거리며
반쪽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입에 무언가를 소중하다는 듯 가만히 물고 제게 돌아왔습니다. 녀석이 제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것은 흙먼지가 잔뜩 묻었지만 분명한 은빛을 띠고 있는 제 팔찌였습니다. 백구야, 세상에, 이걸 내가 어떻게... 저는 팔찌를 들어 올리는 것도 잊은 채 그저 백구를 끌어안았습니다. 녀석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낡은 팔찌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제가 지금 얼마나 절망하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녀석의 따뜻하고 축축한 혀가 제 볼에 흐르는 눈물을 하차주었고, 저는 그 따스한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녀석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을 읽고 내 슬픔을 위로할 줄 아는 세상에 둘도 없는 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백구를 저처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백구에게 쏟는 정성이 유난스럽다며, 심지어는 청승맞다며 뒤에서 쑥덕거리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아이고, 김씨 부인. 그 개한테 너무 정주지 마라. 그래봤자 짐승인데 그러다 물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늙어서 혼자 살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개한테 홀리면 못 써. 장터에서 만난 옆집 할멈은 걱정이라는 가면을 쓴 채 제 속을 긁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저를 딱하게 여기는 동정심과 함께 외로운 늙은이를 향한 묘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멋쩍게 웃으며 자리를 피할 뿐이었습니다. 괜찮다고, 남들이 내 속을 어찌 알겠냐고, 내게는 백구만 있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몇 번이고 다독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바늘로 찌르듯 시리고 아픈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백구의 밥을 챙겨주었습니다. 고기를 푹 삶아 살만 발라주고 따뜻한 국물에 밥을 말아주자 백구는 꼬리를 치며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낮에 들었던 모진 말들을 애써 지웠습니다. 그래, 저렇게 예쁜데 어떻게 정을 안 줄 수 있겠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상처받지 말자. 어느 늦가을 된설이가 하얗게 내려앉아 온 세상이 허옇게 보이던 아침이었습니다. 읍내에 사는 동생이 김장거리를 붙여놨으니 찾아가라는 연락을 해와 저는 이른 아침부터 길을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제가 외출복으로 갈아입자 눈치가 빠른 백구가 유난히 낑낑거리며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지며 오늘은 절대 가지 말라는 듯 애처롭게 울부짖었습니다. 백구야, 왜 이래? 나 금방 다녀올게. 가서 맛있는 거 사올게. 집 잘 지키고 있어. 응? 저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타일렀지만 백구는 좀처럼 제 앞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녀석을 억지로 떼어놓고 집을 나섰지만 뒤돌아보니 백구는 대문 앞에서 제가 사라질 때까지 하염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애처로운 눈빛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따라 읍내로 나가는 버스는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고 동생 집에 들렀다가 은행 일을 보고 나니 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침에 봤던 백구의 눈빛이 떠올라 괜히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집이 보이는 길모퉁이에 다다랐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낯선 남자 둘이 저희 집 대문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행색이 불량한 자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망을 보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다른 한 명은 가방에서 꺼낸 묵직한 연장을 이용해 낡은 자물쇠를 부수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둑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외딴 집에 혼자 사는 늙은이 집이라는 걸 알고 대낮부터 담을 넘으려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집안에서 마치 산짐승의 포효와도 같은 무시무시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번개처럼 하얀 형체가 높은 담벼락을 훌쩍 뛰어넘어 두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백구였습니다. 평소에는 그토록 순하고 애교 많던 녀석이 온몸에 털을 곤두세우고 시퍼런 이빨을 드러내며 맹수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기세에 질린 두 남자는 악 소리를 지르며 혼비백산하여 주랭랑을 쳤고 백구는 그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맹렬하게 짖으며 동네가 떠나가라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 질쳤습니다. 백구가 아니었다면 오늘 저는 꼼짝없이 도둑을 맞았을 겁니다. 어쩌면 재물뿐만 아니라 더 끔찍한 일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제야 아침에 저를 그토록 말리던 백구의 행동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저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백구를 단순히 가족이 아니라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든 더 이상 상관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이고 제 유일한 교감의 대상이며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해질녘 이면 저는 마루에 앉아 백구의 늠름하고 단단한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백구야. 세상 사람들 아무도 날 몰라줘도 괜찮다. 너만 내 곁에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렇게 백구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깊어질수록 저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고립이 조금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우리 둘만의 세상이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혹독한 겨울이 가고 얼었던 땅을 비집고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 전 백구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계절, 여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여름 역시 3년 전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마치 3년 전의 그날을 지독하게 재현이라도 하려는 듯 하늘은 며칠째 무거운 잿빛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도 어김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쏟아붓던 장대비는 아니었지만 마치 실처럼 가늘고 끈질긴 비가 온 세상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 뚝뚝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가 유난히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며 나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가 또 오는구나. 이러다 밭에 심어놓은 고추가 다 물러터지는 건 아닌지 몰라.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제 발치에 다리를 틀고 엎드려 있던 백구가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낑 하고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녀석의 크고 단단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느새 제 허벅지만큼 훌쩍 자란 녀석의 등은 산처럼 듬직하고 용광로처럼 따뜻했습니다. 괜찮아, 백구야. 이 비도 곧 그치겠지. 비 그치면 우리 밭에 나가서 풀도 좀 메고 읍내 가서 우리 백구 제일 좋아하는 갯껌도 잔뜩 사와야지. 제 말에 백구는 기분 좋은 듯 묵직한 꼬리를 들어 바닥을 두어 번 탁탁 치고는 제 손에 머리를 부볐습니다. 녀석의 까맣고 촉촉한 코가 손바닥에 닿는 차갑고 부드러운 감촉이 좋았습니다. 이런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 남편이 떠난 후로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이온기 어린 순간들이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거짓말처럼 잠시 비가 멎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저는 이 틈을 탑밭에 나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째 계속된 비에 밭고랑에 물이 고여 애써 키운 작물들의 뿌리가 썩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백구야, 엄마 밭에 잠깐만 다녀올게. 집 잘 보고 있어. 제가 벽에 걸어둔 낡은 장화를 챙겨 신자 백구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제 뒤를 따랐습니다. 제가 어딜 가든 녀석은 언제나처럼 제 그림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질퍽거리는 흙길을 걸어 밭으로 향하는 내내 백구는 제 발치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며 연신 코를 킁킁거리며 주위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듬직한 모습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밭에 도착하니 예상대로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흙은 물을 잔뜩 머금어 질척거렸고 고랑마다 흙탕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호미를 들고 물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파내고 고랑을 정리하는 단순한 노동에 몰두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한참을 쪼그려 앉아 흙과 씨름하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와 겨우 몸을 일으켜 세웠을 때 어느새 하늘은 아까보다 더욱 짙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습기를 가득 머금은 무거운 공기가 피부에 들러붙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빨리 끝내고 들어가야겠네. 금방이라도 쏟아지겠구먼. 제가 혼잣말을 하며 다시 허리를 숙여 마지막 남은 고랑을 정리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크르르릉. 지금껏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땅 밑에서부터 낮게 울려 퍼지는 듯한 위협적인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본 제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제 등 뒤에 서 있던 백구가 온몸의 털을 바늘처럼 빳빳하게 세우고 저를 향해 시퍼런 이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하얗고 날카로운 이빨 사이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쉴 새 없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갑자기? 어디 아픈 거야? 저는 너무 놀라 말을 더듬었습니다. 혹시 밭에 있는 뱀이나 들짐승을 보고 경계하는 건가 싶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우리 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난을 치는 건가 싶어 애써 웃어 보이려 했지만 녀석의 눈빛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3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바라보던 그 따뜻하고 충성심 가득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까만 눈동자 속에는 낯설고 차갑고 심지어는 명백한 적이까지 서려 있었습니다. 녀석은 마치 저를 처음 보는 원수라도 대하듯 당장이라도 제 목덜미를 물어뜯을 기세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백구야. 무섭게 왜 이러는 거야. 엄마잖아, 나야. 저는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녀석에게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녀석은 한 걸음 한 걸음 저를 향해 압박하듯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맹수가 사냥감을 노리듯 낮은 포복 자세로 몸을 낮추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제 심장을, 옥죄는 쇠사슬처럼 더욱 커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질퍽한 흙에 발이 빠져 휘청거렸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지 마. 백구야, 너 정말 왜 이래? 엄마한테 왜 그러는 거야? 응? 제 울음 섞인 절규에도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불타는 듯한 눈은 오직 저 단 한 사람만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순수한 그리고 맹렬한 공격성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던 백구가 아니었습니다. 3년간 제 곁을 지켜주던 수호천사가 아니었습니다.
제 심장을 꿰뚫고 제 목숨을 위협하는 사나운 짐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제 심장은 공포로 터져버릴 듯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왜? 도대체 왜? 내가 뭘 잘못했지? 아침에 준 사료가 상했던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가 녀석을 해코지라도 한 걸까? 혹시 광견병이라도 걸린 것은 아닐까? 온갖 끔찍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지금의 상황을 설명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백구가 땅을 박차고 제게 달려들려는 듯 탄탄한 뒷다리에 힘을 주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짧은 찰나 제 안의 모든 이성과 판단력이 마비되었습니다. 3년간 쌓아온 믿음과 사랑이 유리처럼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원초적인 본능만이 번개처럼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목이 찢어져라 비명을 지르며 뒤돌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향해 앞만 보고 죽으림을 다해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는 저를 쫓아오는 백구의 성난 발소리와 컹, 컹 하고 사납게 짖는 소리가 지옥의 소리처럼 귓전을 때렸습니다. 넘어져서는 안 된다. 붙잡혀서는 안 된다. 잡히면 죽는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시야가 흐려졌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질퍽한 밭을 가로지르고 미끄러운 논두렁을 아슬아슬하게 건너뛰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10걸음도 안 되는 그 짧은 거리가 그날은 천길 낭떠러지처럼 멀고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자식이라 믿었던 존재에게 사냥당하는 이 끔찍하고 기괴한 현실을 저는 도저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헐떡이는 숨이 목구멍을 찢을 듯 뜨겁고 날카롭게 차올랐고 다리는 천근만근의 쇳덩이를 단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바로 어제까지 내 자식이라 믿었던 백구의 사나운 추격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처럼 저를 맹렬하게 덮쳐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질퍽한 흙이 발목을 잡아챌 때마다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금방이라도 넘어질 듯 아슬아슬하게 몸을 가누며 저는 오직 집을 향해 저 끔찍한 현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를 향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시야는 온통 뿌옇게 흐려졌지만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오직 살아야 한다는 원초적인 본능과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듯한 지독한 배신감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에게 이럴 수 있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머릿속에서 그 질문이 쉬지 않고 메아리 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등 뒤에서 들려오는 위협적인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제 무릎을 베고 아기처럼 새근새근 잠들고 제 손길 한 번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던 녀석이었습니다. 그런 녀석이 지금은 시퍼런 이빨을 드러낸 채 저를 죽일 듯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맹수를 마주한 공포보다 더 저를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컹, 컹, 크르르릉. 바로 등 뒤에서 들려오는 사나운 소리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그 모습을 확인할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돌아본 그 자리에 내가 알던 백구의 얼굴이 아닌 완전히 낯선 맹수의 얼굴이 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어버릴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몸을 날리듯 앞으로 내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에 젖어 미끄러운 논두렁을 간신히 건너뛰던 순간 발밑에 흙이 힘없이 무너지며
저는 그대로 진흙탕 속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온몸에 차갑고 질척한 감촉이 섬뜩하게 와 닿았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이 날카로운 돌부리에 긁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큰 공포가 순식간에 저를 덮쳤습니다. 끝났구나. 이제 저 녀석에게 물려 죽는구나.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두 팔로 머리를 감싸 쥔 채 바닥에 웅크렸습니다. 다가오는 백구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흙탕물을 튀기며 다가오는 육중한 발소리. 이제 곧 날카로운 이빨이 내 살을 파고들 것이라는 끔찍한 예감이 온몸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제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의 기억 하나가 거짓말처럼 성강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3년 전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불어난 흙탕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작고 하얀 생명체. 저는 그때도 지금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살 속에서 간신히 건져 올린 작은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발 살아만 달라고 내 체온이라도 나누어 주겠다며 품에 꼭 끌어안고 울부짖었을 때 기적처럼 녀석이 콜록 하고 한 움큼의 흙탕물을 토해내며 가느다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작고 연약한 생명의 온기가 제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위안이었던가. 백구야. 저도 모르게 녀석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애절한 부름에 응답한 것은 따스한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바로 등 위에서 크르르릉 하는 한층 더 위협적이고 분노에 찬 경고음이 들려왔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것은 그때 그 작고 가련한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죽이려 드는 사나운 맹수였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흙탕물 범벅이 된 몰골로 비틀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배신감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녀석인데, 병든 남편 수발하듯, 아니 그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돌본 내 새끼인데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한참을 정신없이 달리자 저 멀리 익숙한 우리 집의 낡은 지붕이 보였습니다. 희망이 보이자 없던 힘까지 솟아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집이 가까워질수록 또 다른 기억들이 날카로운 파편처럼 머릿속을 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온 날 낯선 환경에 두려워하며 헛간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던 백구. 그런 녀석을 위해 밤새 뜬 눈으로 곁을 지켜주었던 그 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제 손에 제 머리를 기대고 잠들었을 때의 그 벅찬 감동. 따사로운 봄날의 햇살 아래 마당에서 함께 뒹굴며 세상 모든 시름을 잊고 웃음꽃을 피웠던 어느 오후. 제가 지독한 몸살로 끙끙 앓아 누워 있을 때 온종일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제 얼굴을 하차주며 걱정해주던 그 따스함. 동네 불량배들에게 위협당할 때 목숨을 걸고 지저대며 저를 지켜주었던 그 늠름함. 그 모든 소중한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너무도 생생하고 따뜻해서 지금의 이 끔찍하고 기괴한 현실이 더욱 믿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백구와 지금 저를 쫓는 저 맹수 사이에서 제 이성은 완전히 길을 잃고 미친 듯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저건 내 백구가 아니야. 내 백구는 저럴 리가 없어.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저건 다른 개일 거야. 똑같이 생긴 다른 개가 나타난 거야.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부정하고 잔인한 현실을 외면하려 애썼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하지만
너무도 낯선 그 짖음소리는 잔인하게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마침내 집 마당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거의 기다시피 대문으로 달려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낡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공포와 긴장 탓일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문고리가 헛돌기만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등 뒤까지 쫓아온 백구의 거친 숨소리가 제 목덜미에 뜨겁게 닿는 듯 했습니다. 열려라, 제발, 제발. 저는 울부짖으며 필사적으로 문고리를 비틀었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겨우 문이 열렸고 저는 안으로 몸을 구겨 넣듯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려는 바로 그 순간 백구가 문틈으로 머리를 들이밀며 제 다리를 향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비명을 지르며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어 닫았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둘러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제야 저는 문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듯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백구가 미친 듯이 문을 긁어대고 분노와 원망이 뒤섞인 듯한 처절한 울음소리를 내지르고 있었습니다. 쿵, 쿵, 쿵. 육중한 몸으로 문을 들이받는 소리가 제 심장을 내려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극심한 공포, 지독한 슬픔, 그리고 무엇보다 온몸의 뼈마디를 녹여버릴 듯한 처절한 배신감.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제 온몸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한테, 내 새끼가, 내 전부였는데. 제 입에서는 의미 없는 말들만 고장난 녹음기처럼 되풀이될 뿐이었습니다. 3년간 사랑과 믿음으로 쌓아 올린 우리의 견고했던 세상이 바로 저 낡은 나무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허망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쿵, 쿵, 쿵. 낡고 삭은 나무 대문이 금방이라도 부서져라 울렸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저 소리는 제가 알던 백구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등을 쓰다듬어주고 저녁이면 품에 안고 잠들었던 그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와 광기에 사로잡힌 굶주린 짐승의 울부짖음이었고 지옥의 문을 두드리는 악마의 노크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흙탕물 범벅이 된 채 대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공포와 충격은 오히려 제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꿈일 거야. 아주 길고 지독한 악몽을 꾸고 있는 거야. 제발, 제발 눈을 뜨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와 있기를.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문을 발톱으로 긁어대는 날카로운 소리와 온 집안을 뒤흔드는 육중한 충격은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잔인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3년간의 시간이 어지러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던 작고 하얀 생명을 구해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애틋함, 처음으로 제 손에 밥을 받아 먹던 날의 벅찬 감동, 제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꼬리를 치던 그 사랑스러운 모습, 제가 아플 때 곁을 지키며 밤을 새우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제 얼굴을 하차주던 그 듬직함,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그토록 다정하고 영리하고 충성스럽던 내 새끼,
남편이 떠난 후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행복을 내게 안겨준 아이.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내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내 가족. 그런 녀석이 도대체 왜 하룻밤 사이에 저렇게 무서운 짐승으로 변해버렸단 말인가. 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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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르르르. 백구의 울음소리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저를 향한 지독한 원망과 저주를 쉬지 않고 퍼붓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떨려왔습니다. 비에 젖어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지독한 한기와 심장을 옥죄는 처절한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너한테 대체 뭘 어쨌다고? 곰곰이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아침에 밥을 늦게 줬나? 산책을 시켜주지 않아서 삐졌나? 아니면 오늘 밭에 나가면서 귀찮다는 듯 녀석을 떼어놓고 온 것이 화근이었을까?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지금의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 정도의 사소한 일로 저토록 극심한 공격성을 드러낼 녀석이 아니었습니다. 3년간 제가 봐온 백구는 그런 속 좁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녀석은 언제나 저를 이해하고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광견병이라도 걸린 것일까? 며칠 전 읍내 장터에서 들었던 끔찍한 소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옆마을의 한 개가 광견병에 걸려 제 주인을 물어 죽였다는 이야기. 그 생각이 들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제가 알던 백구는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병에 걸려 지독한 고통 속에서 미쳐버린 짐승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보건소 사람들을 불러 녀석을 포획하고 결국엔 아니야, 아닐 거야. 우리 백구는 절대 아닐 거야.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 끔찍한 상상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문 밖의 소리는 더욱 격렬해졌고 제 절망은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체감상으로는 한나절은 좋게 지난 것 같았지만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는 고작 10분 남짓 흘렀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1분 1초가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백구가 문을 긁고 들이받으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원망과 슬픔, 공포와 혼란,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갔습니다. 제정신을 유지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약 15분이 흘렀을까? 거짓말처럼 문 밖의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미친 듯이 울부짖던 소리도, 문을 긁어대던 날카로운 소음도, 쿵쿵거리던 충격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불길한 정적이 오히려 더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왜 조용하지? 지쳐서 잠들었나? 아니면 나를 포기하고 어디론가 가버린 걸까? 저는 숨을 죽인 채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귓가에 들리는 것은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와 창밖에서 다시 굵어지기 시작한 빗소리뿐이었습니다. 백구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가버렸구나. 나를 버리고 우리의 3년 세월을 모두 잊고. 안도감보다는 지독한 허탈감과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어쩌면 이게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 미쳐버린 짐승은 내 곁에 없는 편이 나았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머리와는 달리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아파왔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백구의 따스한 온기가 이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찾아온 지독한 적막과 고독이 차가운 안개처럼 저를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이 넓은 세상에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백구의 밥그릇과 물그릇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저녁 제가 정성껏 챙겨준 사료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녀석은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또다시 울컥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원망과 슬픔 속에서도 한 가닥의 의문이 끈질기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궁금증이 서서히 두려움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녀석이 왜 그랬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혹시 어디 다친 것은 아닐까? 밭에서 독사라도 물린 것은 아닐까? 온갖 불길한 걱정이 다시 머릿속을 어지럽게 채웠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가 벽에 걸린 것 중 가장 묵직한 무쇠 솥뚜껑을 들었습니다. 만약 녀석이 다시 미친 듯이 달려든다면 이걸로라도 막아내야 한다는 비장한 생각에서였습니다. 저는 솥뚜껑을 방패처럼 앞세우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낡은 나무 빗장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삐걱거리는 문을 아주 천천히 손가락 한마디만큼 열어 축축한 바깥 공기가 스며드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빗줄기만이 하염없이 마당을 적시고 있을 뿐 백구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떠난 것일까? 저는 허탈한 마음으로 문을 활짝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손에 든 솥뚜껑의 무게가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비에 젖은 흙냄새와 풀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 전과 똑같았지만 백구만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쿠르르르릉. 夸과과과과광.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거대한 굉음이 제 귀를 찢을 듯이 때렸습니다. 발밑의 땅이 거대한 수레처럼 울리고 낡은 집의 기둥이 비명을 지르며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아득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진이라도 난 것일까? 아니면 하늘에서 비행기라도 떨어진 것일까? 저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들려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굉음의 진원지는 바로 집 뒤편의 야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바라본 순간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아니 믿고 싶지 않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불과 15분 전까지 서서 밭일을 하던 바로 그 자리, 백구가 저를 향해 미친 듯이 지저대며 쫓아냈던 바로 그 장소, 그 자리를 거대한 흙더미가 산 채로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약해진 뒷산의 일부가 거대한 아가리를 벌린 탐욕스러운 괴물처럼 무너져 내리며 제가 있던 밭을 남김없이 덮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십 년은 됨직한 거대한 나무들이 성냥개비처럼 힘없이 부러져 나뒹굴고 수십 톤은 됨직한 시커먼 바위와 흙더미가 모든 것을 쓸어버리며 무서운 속도로 밀려내려왔습니다. 산사태였습니다. 저는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가 서 있던 곳, 백구가 나를 향해 그토록 사납게 필사적으로 굴었던 바로 그곳, 만약 내가 백구를 피해 집으로 도망치지 않았다면, 만약 백구가 나를 밖으로 쫓아내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백구의 그 절박한 경고를 무시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렀더라면 지금쯤 나는 저 끔찍하고 거대한 흙더미 아래에 깔려 형체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 아, 아.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벌어진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만이 반복해서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온몸에 닭살이 돋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축축한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솥뚜껑이 쨍그랑 하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 소리조차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온 신경은, 제 모든 감각은 오직 눈앞에 참혹하고 압도적인 재앙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산사태로 피어오른 흙먼지가 비와 뒤섞여 제 얼굴을 진흙처럼 적셨지만 저는 미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백구를 향해 품었던 그 지독한 원망과 배신감, 그 모든 감정들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거대한 충격과 혼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경외감만이 남았습니다. 저게 뭐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제 머리가, 제 심장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꿈을 꾸는 것처럼 아주 길고 끔찍한 악몽의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니, 저 혼자만 남겨두고 온 세상이 거꾸로 아주 느리게 흘러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참혹하고 압도적인 광경을 제 머리가, 제 심장이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서 있던 자리, 지난 3년간 땀과 정성으로 가꿔온 내 작은 밭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집채만 한 바위와 시뻘건 흙더미, 그리고 뿌리째 뽑혀 앙상한 가지를 하늘로 향한 채 뒤엉킨 나무들이 거대한 무덤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의 정적은 그 어떤 비명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내가 불과 15분 전까지 저기에 있었는데, 그 생각이 들자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끔찍한 감각이 저를 덮쳤습니다. 만약 15분 전 백구가 저를 미친 듯이 쫓아내지 않았다면, 녀석의 그 살기등등한 모습에 질려 집으로 도망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저 차갑고 무거운 흙더미 아래에 깔려 있었을 겁니다. 소리 한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제야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모든 조각들이 섬광처럼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백구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공격하려던 것이, 저를 해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녀석은 저를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알 수 없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땅의 미세한 울림과 공기의 불길한 흐름을 읽고 곧 닥쳐올 거대한 위험을 먼저 감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할 수 없는 녀석이 고집센 늙은 주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저를 그 위험천만한 장소에서 억지로, 필사적으로, 심지어는 폭력적으로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크르르릉. 귓가에 녀석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다시 환청처럼 울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더 이상 저를 위협하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처절한 경고였습니다. 엄마, 여긴 위험해요. 제발 여기서 벗어나세요. 곧 큰일이 난단 말이에요. 하는 녀석의 애끓는 외침이었습니다. 시퍼렇게 드러냈던 그 날카로운 이빨. 그것은 저를 물어뜯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순순히 말을 듣지 않는 저를 위협해서라도, 공포에 질리게 해서라도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려던 녀석의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저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던 그 무서운 모습,
그것은 저를 해치려는 공격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저를 안전한 집으로 몰아넣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으로 도망쳐 문을 걸어 잠갔을 때 문 밖에서 들려오던 그 지옥 같던 울부짖음. 그것은 분노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안타까움과 절박함이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엄마, 아직 안심하면 안 돼요. 더 멀리, 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라고 외치는 제 안위를 마지막까지 걱정하는 녀석의 처절한 절규였던 것입니다. 백구야. 내 새끼. 깨달음은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와 제 온몸을 남김없이 강타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흙바닥을 치며 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한 미안함과 뼈를 깎는 듯한 죄책감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녀석을 오해하고 원망했습니다. 저를 살리려는 그 애끓는 충심을 저는 배신이라는 더러운 낙인으로 되갚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도망치면서 저는 얼마나 녀석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대못을 박았던 걸까요? 백구야, 내 새끼, 내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어리석은 이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목이 터져라 녀석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빗소리만이 제 울음소리에 섞여 공허하게 퍼져나갈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방금 전의 깨달음보다 더 끔찍한 생각이 독사의 이빨처럼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럼 백구는? 나를 집으로 몰아넣은 백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산사태가 나기 직전 녀석은 분명 제 뒤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으로 들어온 직후 온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굉음이 울렸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녀석은 저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후 자신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저 끔찍한 흙더미 아래에. 아니야, 아닐 거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산사태가 덮친 참혹한 현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질퍽한 진흙에 발이 빠지고 날카로운 돌부리에 넘어져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백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백구야, 어디 있니? 내 새끼, 대답 좀 해봐. 엄마 여기 있어. 백구야. 저는 흙더미를 맨손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돌멩이에 긁히고 부러진 나뭇가지에 찔려 손가락 마디마디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제발. 내가 너를 오해한 벌이라면 내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다 받을 테니 제발 너만은 무사하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녀석의 이름을 부르며 흙더미를 뒤졌을까. 절망이 제 목 끝까지 차올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무렵이었습니다. 깨갱, 갱, 갱. 저만치 떨어진 무너진 헛간더미 아래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백구의 아프고 지친 신음소리였습니다. 백구야. 저는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흙더미와 부러진 나무잔해 속에서 온몸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제게 다가오는 하얀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백구였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백구야. 내 새끼. 살아있었구나. 정말 다행이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팔을 벌렸습니다. 백구는 절뚝거리면서도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제 품으로 달려와 안겼습니다. 녀석의 몸은 흙먼지와 비로 엉망이었고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아픈 기색도 없이 그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제 얼굴을 쉴 새 없이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 따뜻하고 축축한 감촉에 저는 결국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터뜨리며 오열했습니다. 고마움, 미안함, 안도감, 그리고 지극한 사랑. 그 모든 것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녀석은 제 목숨을 구했고 저는 그런 녀석을 오해했습니다. 그런데도 녀석은 이렇게 다시 제게 돌아와 괜찮다고, 무사하다고 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존재가 이토록 맹목적이고 숭고한 사랑을 제게 줄 수 있을까요? 저는 흙투성이가 된 녀석을 더욱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녀석의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내 새끼.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다 잘못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온몸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다가오는 하얀 형체. 백구였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흙과 피와 비에 젖어 엉망인 모습이었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 늠름하고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내 새끼가 기적처럼 다시 내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백구야, 내 새끼, 살아있었구나. 정말, 정말 다행이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팔을 벌렸습니다. 백구는 절뚝거리면서도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제 품으로 달려와 안겼습니다. 녀석의 몸은 흙먼지와 비로 엉망이었고 온몸 곳곳에 날카로운 것에 긁히고 찢긴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자신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제 얼굴을 쉴 새 없이 핥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놀라셨냐고, 이제는 다 괜찮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따뜻하고 축축한 감촉에 저는 결국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터뜨리며 오열했습니다. 고마움, 미안함, 안도감, 그리고 지극한 사랑. 그 모든 것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녀석은 제 목숨을 구했고 저는 그런 녀석을 오해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도 녀석은 이렇게 다시 제게 돌아와 자신의 상처는 돌보지 않은 채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존재가 이토록 맹목적이고 숭고한 사랑을 제게 줄 수 있을까요? 미안하다. 내 새끼. 정말 미안하다. 이 어리석은 엄마를 용서해다오. 저는 흙투성이가 된 녀석을 더욱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녀석의 몸에서는 흙냄새와 피냄새가 섞여났지만 저는 그 무엇보다 향기롭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냄새였고 사랑의 냄새였습니다. 내 덕분에 내가 살았어. 정말 고맙다, 내 새끼. 정말 고맙다.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낑낑거리는 녀석을 안고 저는 한참이나 그렇게 울고 또 울었습니다. 녀석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와 제 눈물이 뒤섞여 흙먼지 묻은 녀석의 털을 적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존재를,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며 모든 것을 앗아간 재앙의 한복판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슬픔이 핥히고 간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무너져 내린 밭을 복구하고 산사태의 충격으로 여기저기 금이 가고 위태로워진 집을 수리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읍내에서 나온 젊은이들이 십시일반 힘을 보태주지 않았다면 늙은 저 혼자서는 결코 감당하지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저와 백구를 도왔고 저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몇 번이고 눈시울을 붉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삶의 터전을 바라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충만했습니다. 백구의 다리는 다행히 부러지지 않아 읍내 동물병원에 데려가 정성껏 치료해주니 금세 절뚝거리지 않고 잘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백구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며 녀석이 겪었을 고통과 공포를 헤아리려 애썼습니다. 저는 더 이상 녀석을 그저 예쁘고 영리한 강아지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제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었고 제 텅 빈 삶을 의미로 채워준 영혼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날의 끔찍한 사건 이후 저는 녀석의 눈빛 하나, 몸짓 하나, 짖음소리 하나에 담긴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귀엽게만 보였던 행동들 속에 실은 저를 향한 수많은 신호와 감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녀석이 짖으면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왜 짖는지 그 이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배가 고파서인지 놀아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어딘가 불편하다는 신호인지 찬찬히 살폈습니다. 녀석이 창밖을 보며 불안해하면 함께 창가에 서서 무엇이 녀석을 불안하게 하는지 그 원인을 찾아 함께 해결했습니다. 우리의 소통은 이제 언어를 초월한 깊은 교감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텔레파시라도 통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읽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유대는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녀석의 꼬리가 흔들리는 각도만 봐도 기분이 좋은지 혹은 긴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녀석의 까만 눈동자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녀석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녀석 또한 제 작은 기침소리 하나, 나지막한 한숨소리 하나에 제 기분을 정확히 알아채고 어느새 다가와 제 무릎에 턱을 괴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녀석의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털의 감촉은 그 어떤 명약보다도 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이해자이자 가장 든든한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보고 유별나다거나 개한테 미쳐 산다며 뒤에서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는 척하며 가시돋친 말을 던지던 장터의 상인들도 제 앞에서는 모두 입을 닫았습니다. 그날의 끔찍했던 굉음은 비단 제 귀에만 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마을이 흔들리는 듯한 소리에 놀란 이웃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고 제 밭이 있던 자리가 통째로 사라진 것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참혹한 재앙의 현장에서 흙투성이가 된 저와 제 품에 안겨 상처 입은 채 낑낑거리는 백구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평소 저를 가장 타박하던 옆집 할멈이었습니다. 할멈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덥석 잡고는 뜨거운 김이 나는 닭죽이 담긴 냄비를 마루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무뚝뚝한 위로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의 시선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백구를 단순한 개가 아닌 주인의 목숨을 구한 영물이라 칭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장터에라도 데리고 나가는 날이면 예전에는 제 주위를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기특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하기는커녕 백구의 상처가 다 나았는지 걱정하며 제게 물어왔고 어떤 이들은 백구를 위해 삶은 달걀이나 고기 한 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김씨 부인. 정말 복덩이를 들였네, 복덩이. 그 개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사람이 100번 잘하는 것보다
짐승 하나 잘 들이는 게 낫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니까. 하지만 저는 그런 칭찬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태세 전환이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백구를 사랑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이 기적 같은 사건으로만 녀석의 가치를 판단하는 그들이 야속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내 곁에 백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녀석은 이제 제게 단순한 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소음과 편견 속에서도 굳건히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제 삶의 유일한 나침반이자 등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계절이 바뀌고 산사태의 상처가 아물어갈 무렵 또 한 번의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여름에도 어김없이 하늘은 구멍이 뚫린 듯 비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비 오는 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그 어떤 재앙보다도 강하고 믿음직한 수호천사, 백구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툇마루에 앉아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옆에는 백구가 얌전히 엎드려 제게 등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체온이 제 옆구리를 통해 따스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가만히 손을 뻗어 녀석의 듬직한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녀석은 기분 좋은 듯 나직이 낑 소리를 내며 제 손길을 즐겼습니다. 우리는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백구야, 기억하니?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도 이렇게 비가 왔었지. 그날 내가 너를 구했지만 결국 너는 내 목숨을 구했구나. 우리는 서로에게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가 보다. 마음속으로 녀석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녀석은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깊고 까만 눈동자 속에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아니 그보다 몇백 배는 더 깊어진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녀석의 눈은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곁에 있잖아요.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빗소리만이 우리 주위를 조용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어떤 사건도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세상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서로의 목숨을 구한 우리 둘은 남은 생을 그 누구보다 평온하고 행복하게 함께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가 다시 붉게 익어가고 또 한 번의 겨울이 찾아와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뒤덮어도 우리는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따뜻한 불꽃이자 가장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 정의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묻고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존재가 온몸으로 절규하며 전한 사랑의 무게를 과연 우리의 언어는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재앙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이 숭고한 교감은 어쩌면 사랑이 언어를 초월한 가장 원초적인 약속임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빗소리를 타고 세대를 넘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곁에는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줄 그런 존재가 있느냐고. 그리고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